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평의 안대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여러 건의 고소대를 해봤는데요. 그 고소대를 해봤던 사건 중에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사례는 고소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한번 한 다음에 그제서야 의뢰인이 저를 찾아오셔서 아니 경찰 무혐의 처분이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셔서 수사가 완전히 100% 종결된 건 아니고 경찰 수사만 종결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투입됐던 사건입니다. 그 의뢰인이 처음에 냈던 고소장과 그리고 경찰에서 내준 무혐의 이유서를 받아서 보니까 이게 경찰 결론이 왜 그렇게 난지 알겠더라고요. 이 사건은 사건 구조가 돌려막기 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 고소인을 액면 그대로 사실 딱 속였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돈을 빌려갔는데 빌려준 이유나 이런 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기죄가 인정되기 좀 부족한 상황. 빌려준 이유로 속였다고 하기도 뚜렷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변제 능력도 애매한 상황에서 근데 돌려막기인 거는 제가 상대방의 변제 채무 신용 상태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정확히 확정 지을 수는 없었지만 제가 봐서는 이 돈을 쓴 내역이나 그리고 그 돈을 받아갔다는 사람들이나 제가 추측해보니 이것은 전형적인 돌려막기였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예전에 형사로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검사로서 사건을 처리할 때도 돌려막기 사기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려막기 사기인지 아닌지 처음에 관련해서 진술을 들어보면 나중에 수사 결과는 결국 돌려막기 사기였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 의뢰인이 가져왔던 사건도 관련자들의 그러니까 의뢰인의 돈이 최종적으로 흘러들어간 곳에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건 돌려막기 사기 같다 라고 생각을 들었고 이 돌려막기라는 사기라는 점에 대해서 착안해가지고 검사에게 이의신청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그 결과는 검사가 제가 주장한 이유를 받아들여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라는 것으로 경찰에 지금 재수사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고소대리 사례는 이번 사례는 아예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다음에 의뢰인이 저를 찾아오신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 너무 억울하다면서 검사의 불기소 이유서랑 처음에 냈던 고소장 이 두 개를 들고 오셨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 제 의뢰인이 어느 정도 좀 재력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다른 사람들 소개로 되게 유명한 그림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그림이 그려진 도록이란 거를 보여주면서 이 그림을 담보로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냐라는 상황이었거든요. 내지는 그림을 팔아줘도 좋다. 이런 상황에서 제 의뢰인이 그림이 너무나 진품 같아 보였고 해서 이 그림을 팔기 위해서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그림 판매를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처음에 사기를 치려고 그림을 가져왔던 사람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림을 사갈 사람을 중개해줘서 만나게 해주려는 그 직전 상황에 이뤘을 때 바로 그 당일날 그 자리에서 그림 감정인들이 와서 이게 위작이라는 걸 그 자리에서 판정을 해줘 버렸습니다. 제 의뢰인은 이 그림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려고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슨 죄가 되냐라고 했을 때 검사가 둘 다 죄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첫 번째, 이 그림이 실제로 판매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사기가 아직 아닌 거다. 누가 사간 사람이 있느냐. 감정을 받고 살려고 했는데 감정을 받았더니 안 사갔으니까 사기 아니지 않냐. 그리고 두 번째, 제 의뢰인이 그림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도 돈을 빌려줬느냐. 안 빌려줬던 거 아니냐. 아직 빌려주려는 시도도 한 거 아니다. 단지 피고소인들이 돈을 빌려는 말을 꺼냈지만 고소인이 진지하게 돈을 빌려주는 준비를 하지 않았다. 이 이유로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뒤집을까 했는데 이 부분은 약간 법률적인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제 의뢰인이 설명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바꿀 건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증거는 조금 더 몇 가지 확보해서 추가하긴 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법률적인 쟁점을 바꾼 거였습니다. 검사가 판단하는 법률적인 쟁점이 그렇게 인정한 판례도 있지만 반대로 조금 다른 사안에서는 또 다르게 인정한 판례들이 있었거든요. 이 판례를 찾아서 그 판례를 가지고 고등검찰청에 검찰 항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항고란 건 처음에 일선 검사들이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 결과가 잘못됐다면서 상위 기관인 고등검찰청에 이 원래 처분한 검사의 결과를 뒤집어 주세요. 다른 결과를 해주세요. 다시 수사를 하게 명령을 해주세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 항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고등검찰청에서 받아들여줘서요. 일선검찰청으로 재기수사 명령, 그러니까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을 했고요. 일선검찰청에서 다시 수사를 하여 피고소인 2명을 모두 기소를 했습니다. 2명 모두 기소돼서
현재는 사건이 대부분에 있는데 1심 재판, 2심 재판에서 2명 모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 그 중에 1명은 실형, 이제 가담 정도가 작은 사람은 집행유예, 이렇게 1심, 2심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있긴 한데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사안 뒤집힐 가능성은 뭐 거의 없는 사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례를 보시더라도 고소 대리에서 처음부터 저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셨다면 훨씬 수월하게 마음고생하지 않으시고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해자분들 입장에 생각하시면 나는 정말 억울하게 남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이 살다가 갑자기 나한테 계획하고 작정하고 접근해온 사기꾼을 만나서 이런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왜 그걸 수사기관이 몰라주겠어? 라는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 피해자가 겪었던 모든 상황을 다 접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찰서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은 있는 설명을 잘 못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 중요한 부분을 빠뜨릴 수도 있고, 또 경찰들이 접하는 사람들 중에는 허위 고소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찰들이 피해자들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주질 못하고 자기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만은 묻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정작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묻질 않아서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돌려막기 사기 사건, 또 위작인 그림을 담보로 한 돈 차용 사기 사건, 이 두 가지 모두 정작 중요한 진술 부분을 사실은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한 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묻지 않았었거든요. 묻지 않으니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했었고 진술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고소 사건에서 염두에 두실 것 하나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과 검사 모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내 일처럼 신경을 써준다, 그건 좀 기대하기 힘들어요.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흔히 돌아가는 많은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사건을 대할 때 통상적으로 정해진 관행대로, 그리고 관례대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변호사는 진행되는 많은 사건들 숫자가 일단 경찰 수사관이나 검사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 사안을 잘 듣고 그 이유를 잘 들어서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게 변호사의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의뢰인도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고 경찰이나 검사도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핵심적인 진술을 캐치를 해서 그 부분을 제시를 하고 그걸 통해서 사건을 뒤바꿀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고소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한번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사건이 간단한 폭행 사건이나 음주운전 사건인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음주로 고발하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고발한 사건이 일단 첫 번째 횡령 배임 사건인가요? 그럼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두 번째로 사기 사건인가요? 흔히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중고나라 사기나 이런 사기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도와드릴 게 크게 없어요. 그런데 금액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정확히 저 사람이 나를 뭘 속였냐, 이 속였다는 거는 돈을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았다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뭘 속였냐, 이걸 스스로 답할 수가 없다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세요. 처음부터 죄가 되는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닌지와, 그리고 어떤 진술과 어떤 증거를 준비할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거든요. 지금 고소 여부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영상에 나가는 제 이메일 주소나 내지는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떠실까요?